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예상 문제지 161번부터 101페이지부터 190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행정작용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까지 해서 행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행정작용.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행위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행정작용을 크게는 뭐 강학상 9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상으로 보면은 행정작용의 표현이 뭐니까 한 100가지 이상으로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것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도 확약이라고 하는 건데, 확약이라는 것도 실무상에서는 확약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뭐 내인가, 우선순위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밖의 행정작용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행정 구제로 가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처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 성격이다. 그래서 근데 행정행위가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하얀색의 성격이다. 그럼 하얀색의 성격이 행정행위는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이 들어가 있겠지만 또 다른 거에도 하얀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회색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레몬색도 있을 수 있고, 하늘색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즉, 처분성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만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도 결정할 것이고, 공정력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도 결정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요 후반부 파트, 그 밖의 행정작용에서의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10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번까지만 오늘은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출 강해독을 3교시, 4교시나 뭐 4교시나 그 후반부에는 기출 강해독을 한번 또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강도를 높여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약이 있은 후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자,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확약은 소개팅 가서 사귀는 게 아니라 영화 보기로 약속한 게 확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화를 볼 수 없는 사정,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갔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그러면 저 이제 영화 못 봐요 라는 표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거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사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통보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상호 합의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2번, 유효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소개팅을 나가서 소개팅 상대방에게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주선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선자가 그래요, 같이 영화 보도록 하시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선자는 없죠. 그러니까 권한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약은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한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 확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내인가입니다. 내인가. 그래서 자동차 운송사업, 제일 자주 나오는, 아니,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 밑에 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고. 자, 내인가를 한 이후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본인과 신청을 했어요. 내인가하고 본인과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맨 밑에 보면 내인가 취소를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처분성을 자,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지만 확약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확약을 해놓고 그걸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처분성을 갖죠. 처분성을 갖습니다. 이거는 사귀지 않겠다. 영화를 보지 않겠다는 얘기는 사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영화를 보겠다는 얘기가 사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분성은 없지만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내인가 취소는 본인가를 거부하는 그런 처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4번 보겠습니다. 어권 면허의 제일 자주 나오는 판례죠. 확약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입니다. 행정청이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처분성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력과 불가정력이 인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62번 가겠습니다. 기억번. 확약의 성질에 대해서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중요한 건 판례예요. 판례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수설이 행정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알 필요 없습니다. 판례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어떻게 써있던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어떻게 보느냐. 판례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니은번 기억번은 맞는 얘기고, 확약은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구속적 의무가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일단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구속적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확약은 영화 보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꼭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이익 형량하여 확약의 구속력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신뢰를 보호할 것도 없고 신뢰를 보호할 신뢰가 없는데 뭐하러 공익과 이익 형량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신뢰보호는 공익이야 사익이야? 사익이라는 이해가 있어요. 항상 신뢰보호는 사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익을 보호하는 거. 신뢰라는 말은 사익이라는 뜻이야. 사익.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적으로 갖는 이익이 신뢰입니다. 신뢰. 자, 그래서 디귿번 틀린 거고.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본 처분에 대한 확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문의 근거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권한의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냐 아니냐. 물론 그 권한이 명문의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리을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본처분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 확약에 있어 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자, 본처분에서 어떤 절차가 요구되고 있어. 그러면 확약을 함에 있어도 그 절차가 당연히 진행돼야 되죠. 그 다음에 비읍번. 확약은 본처분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맞죠? 정당한 권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문의 근거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162번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확실하게 틀린 선지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번. 이거는 자, 문제 구성이 약간
그렇더라도 어쨌든 핵심은 있는 거예요. 핵심은 확약, 처분성 없다. 틀렸죠? 확약, 처분성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확약은 처분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약간 애매하죠. 애매해. 예, 근데 뭐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약속이란 걸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라 라고 하는 것을 원칙상 거기에 대해 구속받는다. 뭐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약속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는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근데 가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봅시다. 가행정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직위 해제 처분처럼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처분을 한 거예요. 임시적으로 처분을 한 겁니다. 때문에 별도의 처분성을 갖습니다. 별도예요. 자, 그러니까 해임 처분하고 해제 처분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해임 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일에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직위 해제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가행정행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처분성은 같고 하지만 직위를 해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 보호를 요구하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잘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다시 직위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의 원칙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리고 사전결정은 처분성 별도로 있고요. 또 사전결정은 우리 청소업자 난립 기억하시죠? 폐기물 처리 사업에 폐기물 처리 사업에는 사전 적정 통보를 해준 다음에 청소업자 난립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구속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 허가. 자, 부분 허가는 당연히 그 부분만큼의 처분성을 갖고 있고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두 개 정도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64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형식은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한 얘기예요. 원자로 시설 부지 사전 승인.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전 승인이죠. 사전 승인을 한 다음에 이제 허가 처분 요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사전 결정 혹은 사전 승인, 뭐 예비 결정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임시 처분, 가처분. 또 뭐예요? 부분 허가. 자, 여기 예비자 들어가도 되고, 예비 결정, 예비 승인, 사전 결정, 사전 승인 뭐 다 이런 것들 모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개별 별도의 독립적인 처분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분처분이 나면 자, 본처분에 흡수된다는 거. 이 두 가지 큰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밑에 거 읽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박스.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이건 일단 별도로 알아도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원자로, 뭐, 납골당, 그쵸? 이런 약간의 위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원고 적격 인정한다. 이거는 인인소송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제3자의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를 배울 때 자주 나오는 판례가 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원고 적격이 있느냐 요건데 있어요. 이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맞죠? 서로 독립된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B를 하게 되면, 즉 허가처분, 분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A는 B에 흡수된다. 흡수 동그라미 치시고. 흡수되고, 자, 흡수된다는 얘기는 자, 이거는 별도로 항고소송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고소송 할 수 있지. 근데 흡수가 되면 별도로 요걸 가지고 항고소송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흡수가 되면. 자, 그래서 B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A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1번 맞는 거고. 보기 2번. 자, 체육시설 설치자가 미리 광역 특광도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 사전 승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 자, 그러면, 자, 뭐, 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보기 2. 근데 갑자기 폐기물 관리법 사업계획이 왜 나오지? 어쨌든 근데 행정처분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는 오탄한 것 같고, 가행정행위는 특수한 행정행위로 보며, 자, 그리고 중국적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가행정행위는 소멸하고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므로 부관과는 다르죠. 부관은 조건을 붙이는 거고, 조건을 붙이는 거고, 가행정행위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 사람의 권리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관과는 다르다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가행정행위는 상대방도 잠정 알고 있으면 불가분이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자는 가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해지는 종부처. 자, 맨 밑에가 틀렸네요.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163번의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거죠?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넘어갑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가처분, 가행정행위,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계획 넘어갈게요, 계획. 자, 그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계획은 기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성격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게. 야, 그리고 계획을 한번 짜봐 라고 했을 때는, 계획을 짜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수험 계획을 한번 1년 짜보자 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두고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보다는, 실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넓은 재량이, 다른 행정행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재량이, 광범위한 재량이, 광범위한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계획을 짠다는 것에는. 그렇죠? 그리고 계획을 짠다는 것은 왜 짜? 계획이라는 것은 왜 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거잖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행정계획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특성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 가변성이 크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권리 의무의 제한을 가져오는 처분성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야. 웬만하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기본자가 들어가냐, 관리자가 들어가냐, 결정자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 보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기본에 동그라미 쳐야죠.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처분성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맞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인가 고시되어 확정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고시되어서 확정되면 당연히 사업 시행 계획 처분성 있을까요? 처분성 있죠. 조합도, 공공조합도 행정 주체인데 당연히 처분성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그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도시관리계획. 일단 도시관리계획 자체는 처분성 있죠.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것도 처분이겠죠,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시설 변경 결정은 처분성이 있고, 당연히 그 처분성,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처분성이 있든 없든, 근데 처분성이 있으면은 더욱더 이익 형량은 더 심하게 해야죠. 제대로 해야지. 자,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웬만해서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계획을 짤 때도 이익 형량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짤 때도 이익 형량은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익 형량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계획이지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도시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해당 도시계획안 내용이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누군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위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간학습 계획표를 내지 않는다. 위법한 거죠. 166번. 항상 공고공람의 절차를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166번. 다음은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다. 변경처분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라고 되는데, 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 신청을 거부했다. 근데 이게 처분성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공원조성의 포인트 잡아야 돼요. 여러분, 공원조성. 여러분, 공원조성은 왜 합니까? 사익을 위해서 할까요? 공익을 위해서 할까요? 아주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거지. 아주 철저하게 공익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특정 개인에게 권리무게 관계 변경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 그런 거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사회보호성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신청권이 주어지는 거고, 신청권이 있어야 거부했을 때 여러분 그 거부 처분이 처분성을 갖는 겁니다. 대상 적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청권 자체가 없습니다.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보호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자, 여러분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국토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주소지가 어디지? 고양시 여기가 어디지? 일산 서구 강성로 139야. 라는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게 국토 이용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이용 계획은 처분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돼? 이건 처분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스터 플랜이야. 이건 말 그대로 주엽동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야. 이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국토 이용 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처분성을 갖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다 동그라미 치고 토지 소유자. 리을번
도시계획구역 내에다 동그라미 치고 토지 소유자.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계획 변경 청구권.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계획 존속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 존속 청구권을 다른 말로 계획 보장 청구권 이렇게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정계획이 나왔고 그 행정계획을 지켜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행정계획이 이렇게 되어 내가 거기다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땅 창릉 쪽에 3기 신도시 만드는데 거기 막 지금 난리 났잖아. 근데 내가 거기다 땅을 샀어. 근데 창릉 신도시 계획 자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어. 아직 지금 수용도 안 끝났어. 수용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한 1, 2년 사이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도 빨리 될 것처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장하라! 이런 건 안 돼. 그런 권한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계획 변경 청구권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이거는 행정처에게 아주 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변경해달라! 라고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그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 안 하나요? 이거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고,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66페이지에 디귿과 리을 묶어주세요, 여러분. 디귿과 리을은 계획 변경 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미음번 보겠습니다. 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한 택지 공급 결정, 여러분 택지 공급 결정 처분성 있을까요? 있어요. 택지 공급을 결정했다. 그러면 처분성이 있는데 여기 이건 처분성 없어. 왜? 택지 공급 방법 결정이잖아. 방법에 포인트를 둬야 돼. 우리가 보통 결정자 들어가면 처분성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방법을 결정하는 건데 그렇듯 방법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택지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거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정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 니은, 디귿, 리을 다 중요해요. 니은, 디귿, 리을이 왜 처분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포인트 되는 단어 이용, 내내 이런 것들 보시고 빨리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167번 넘어갈게요. 1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협의를 거쳐서 자 승인을 하는 사람이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쳤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의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의제되기 위한 요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거고요. 자, 이를 쓰면 되는 거지.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번. 주민은 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안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은 받을게.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의견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왜? 나는 충분히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는 거야. 3번. 네,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푸셔야죠. 그렇죠? 정답 3번이겠네요. 자, 행정계획 안 들어가 있어요. 처신예의 지도. 자, 4번. 여러분 4번 시험이 잘 나옵니다. 4번 별표 치세요. 구 도시기업청장 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뭐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분들 몇 분 계시고 해서 제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려요. 최종 정리. 최종 정리. 자, 인허가를 의제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야. 자, 인허가 의제된 거부 처분의 경우. 자, 처분 대상자. 처분 당사자라고 해도 되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쓸게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자, 뭘 다퉈야 됩니까? 뭘 다퉈야 돼? 주된 인허가를 다퉈야 돼? 의제된 인허가를 다퉈야 돼? 주된 인허가를 다퉈야 됩니다. 얘가 의제한 거야. 얘가 의제한 거야. 얘가 의제했으니까 A에다가 B를 붙인 거예요. 얘가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요거 가지고 따져야 돼. 요거. 만약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자, 그런데요. 이것과 좀 상황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이해관계인이 거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야. 이해관계인은 인허가를 다투는 거야. 인허가가 자기한테 피해가 되니까.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이 피해가 되는데 왜 피해가 그래서 이 해당 인허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이해관계인은.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이 뭘 다퉈야 되냐면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때, 자, 그때는 뭘 가지고 다퉈야 돼요? 주된 인허가야? 그때는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다퉈야 되는 거야. 요걸 다퉈야 돼요. 요거를. 이거랑 상황이 달라요. 왜 이거는 주된 인허가고 왜 이거는 의제된 인허가야? 라는 질문 다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부분 인허가 법리라는 것도 있어요. 부분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의제됐다 하더라도 부분 인허가 원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제된 것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의제된 인허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사업 승인 계획을 하는데 이제 의제된 인허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A에 B가 의제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B야. 그래서 이 B만 취소 내지 철회. 즉 여기서 취소는 직권 취소를 얘기하겠지. 직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A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야. 요 세 가지 중에. 그러면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 취소 철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취소가 직권 취소겠지. 그쵸? 그러면 쟁송 취소도 가능할까요? 쟁송 취소도 그렇게 의제된 인허가만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 취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걸 할 일은 없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절차를 간단히 하고 허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A에 B를 의제시켰어. 근데 A만을 떼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 쟁송을 하겠어요? 내가 이걸 붙인 건데?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쟁송 취소에 대한 얘기를 판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법리상 쟁송 취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잖아. 내가 이걸 의제해서 딱 이게 좀 허가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된대. 그러면 나는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B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빨리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빨리 그냥 이거 취소해 주세요라고 내가 쟁송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쟁송 취소도 가능하다는 건 알아둬야 돼. 그런 사례나 판례가 나오진 않겠지만 쟁송 취소도 가능하다. 여러분이 요걸 이렇게 요 세 가지 경우를 잘 구분해서 시험 문제 푸셔야 돼. 자, 4번 중요합니다. 4번. 168번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쭈루룩.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예요. 의제된 건축 허가네. 자,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했어요.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돼 있는데 이 의제된 것이 뭔가 잘못됐어. 뭔가 부족해.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가는 의제된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의제된 것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거부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4번에서 본 것처럼 의제된 것만 떼어놓을 수도 있어. 꼭 거부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건축 허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개발행위 허가를 떼어내고 건축 허가만 할까? 근데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를 떼어내면 건축 허가조차도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니면 그 신청자가 원하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4번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이런 관리처분계획 관리가 중요해, 처분이 중요해, 계획이 중요해.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들어가면 처분성 있습니다. 처분성 있다로 가야 돼. 이거는 여러분 1초 안에 풀어야 돼. 앞으로 기본 관리 이건 놓치지 마세요. 기본 관리.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당한 사람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 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도시계획 결정 자체는 처분성 있을까 없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처분성 있다고. 처분성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뭐가 없는 거냐면 원고 적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소이익이 없는 거죠. 봐보세요.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시행됐어요. 자,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시행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 토지 수용을 당한 사람의 원고 적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은. 그래서 포인트,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느냐를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는 맞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도시계획 결정이 아니라 뭐예요? 시행이야, 시행. 시행. 라 보겠습니다. 라. 인허가와 관련해 있는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자, 인허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관련 기관끼리 서로 협의해라 라는 제도죠. 자,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할 수 있냐.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네, 인정합니다. 선승인 후 협의제 인정합니다. 선승인 후 협의제. 네, 여러분 보세요. 선승인 후 협의제라고 하는 것은 승인을 먼저 하고 협의를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다소 까딱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승인을 먼저 해버려. 나는 협의해 준 적 없는데 소방청장이 나는 협의해 준 적이 없는데 벌써 건축허가가 났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나는 뭐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선승인 후 협의제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요합니다. 강력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라 증인간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 틀렸어. 라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가 관리처분계획 처분성 있다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틀렸고 마 보겠습니다. 마. 자, 권한행정청이 도시계획 결정을 처분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다 도시계획 결정 처분성 있다고 그랬지? 아까 방금. 근데 이거를 처분성 있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변화를 준다고 그랬지? 이 국민의 권리관계의 변화를 주는데 이런 우리 행정행위 효력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게 지들끼리만 알고 있어. 관보 고시하지도 않고 관보 고시하지도 않은 어떻게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알려야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9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행위 배울 때 배웠던 재량을 얘기하는 거야. 기속 재량 그거 할 때 그 재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재량은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네가 재량권을 행사해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명업정지 처분을 하면 뭐 청소년이 술을 얼마나 그러니까 청소년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좀 네가 재량권 구체적인 걸 도모해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위법하게 자기를 신분을 속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 감독을 많이 했는데 뭐 등등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져봐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재량을 얘기하는 거라면, 자, 계획에서의 재량은 뭐냐면 어떠한 행정 목적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나? 아까 여기 제가 썼을 텐데 계획이란 것 자체가 목적 지향적이야. 그래서 계획 재량은 우리가 목적 명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제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행정재량 밑에 목적 명제 지워주시고 조건과 효과라고 써주세요. 조건과 효과에 대해서 재량을 펼쳐라 라는 거야, 행정에서는. 그리고 계획재량에서 조건 명제 지워주시고 목적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는 아니면 목적 실현 이렇게 쓰든가. 목적을 실현하는데 재량을 행사하라는 거야, 계획재량은. 그래서 1번이 틀렸겠죠? 목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에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중요한 건 2번, 3번 똑같은 얘기인데 계획재량은 광범위한 계획상의 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재량의 폭이 넓다는 거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죠?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행정재량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 요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70번 내려갈게요. 계획재량은 계획법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 이거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별표 쳐주시고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나와보겠습니다.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자, 이거는 뭐 기본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앞에다가 계획자만 넣고 지금 행정계획 파트에 들어간 거지. 이건 어디에 들어가도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인허가도 여러분 이렇게 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의제된 인허가의 불비료 이유로. 자, 그 다음에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 집중설, 맞아요. 절차 집중효서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적 집중에 이르기까지 미치므로 자, 쭈루쭈루루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인허가 의제가 어떻게 보면 인허가 의제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집중효는 그것이 효력이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의제하고 집중이란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야. 의제라는 것은 대신해서 간주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간주하니까 효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생략효라고도 불렀었어, 옛날에는. 집중효를. 자,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형량혜태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제하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다. 공익과 사익을 저울로 재는데 흠결이 있었다. 아니면 잘못했다. 혜태, 흠결, 오형량은 계획재량의 통제 원리인
형량 명령 하자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맞습니다. 형량 명령 하자의 일반적인 내용은 요 세 가지예요. 혜택, 흠결, 오형량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실효. 아주 오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아주 오랫동안 그걸 집행하지 않아. 그럼 실효됩니다. 실효되는데 그것이 실효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 년 안에 또는 몇 년 안에 혹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이행되지 않으면 실효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171번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